상승 종목이 점차 많아지고 있습니다. 1,400여 개가 빨간불 켜는데요. 키워드로 정리해 보겠습니다. 유한타증권의 박진희 부장입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드디어 기다렸던 반등이 나오는데 과연 장 초반의 흐름이 오늘 오후장까지 이어질까 여러 가지 생각이 섞여 있습니다. 오늘 아침 분위기는 어떻게 보세요? 네, 어제 미국 시장 같은 경우 채권 금리 꺾이면서 시장이 반등을 했는데요. 오히려 경기 침체에 대한 우려감으로 다시 미국 시장 좀 밀리기도 했습니다. 대신에 이제 엔비디아가 강세 보여주면서 오늘 우리 시장이 좀 반등에 나서고 있는 모습입니다. 전체적으로 반도체 섹터 위주로 강세 흐름이 이어지고 있는 모습 보실 수가 있겠고요. 어제 잘 버텨줬던 또 자동차들은 조정이 들어간 모습입니다. 매각 이슈로 YTN 상한가 들어가면서 통신 방송 관련주들 전반적으로 좀 강세 보여주고 있는 모습 보실 수가 있겠고요. 그다음에 지금 보신다면 네옴시티 관련주들 지금 상당히 급등하고 있습니다. 히림, 한미글로벌 등 해서 급등하는 모습이 나오는 부분들 좀 체크해 보실 필요가 있겠고, 그 외에는 납품과대주들 대체로 좀 기술적인 반등들이 일정 부분 나타나고 있습니다만은 오늘 좀 제약바이오 섹터 조금 흐름이 안 좋습니다. 오스코텍 유한양행 중심으로 해서 급락이 이어지면서 다른 바이오 섹터주들도 하락입니다. 알테오젠도 하락 이어지는 모습 보실 수가 있겠습니다. 그나마 삼바가 강세를 보여주면서 지수를 돋들어주고 있는 모습 보실 수가 있겠고, 엔터 쪽에서도 SM 약세 이어지는 모습 보실 수가 있겠습니다. 카카오하고 네이버는 좀 반등에 나선 모습 보실 수가 있겠고요. 대형주 바이오 쪽에서는 셀트리온 그룹주들하고 삼바가 좀 잡아주는 모습이고, 그동안 임상 기대감에 올랐던 섹터 내에 있는 종목들은 좀 하락하는 종목들이 좀 많이 늘어나고 있다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전체적으로 바이오 우위의 흐름 속에서 다른 종목들은 조금 변동성이 생기고 있는 모습인데요. 지금 오늘 비트코인 관련주도 상당히 좀 강세 보여주고 있습니다. NFT라든지 비트코인 관련주들이 최근에 비트코인 좀 반등하면서 이 부분이 좀 강하게 작용을 하면서 가상화폐 관련주들 초강세 보여주고 있는 모습 보실 수가 있겠고요. 아까 말씀드린 대로 네옴시티 이런 식으로 조금 약간 테마주 성격의 종목들이 돌아가면서 좀 올라오는 모습이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네, 그러면 오늘의 첫 번째 키워드 보겠습니다. 반도체와 IT 섹터의 강세입니다. 전체적으로 또 탄력이 붙고 있는 상황인데요. 배경 그리고 여기에서 눈에 띄는 종목 알려주세요. 네, 아시다시피 엔비디아도 이제 인텔 따라잡기 위해서 계속적으로 좀 노력하는 모습들이 좀 기사화되는 모습들이 좀 나오고 있고, 삼성도 하이닉스, HBM 따라잡기 위해서 또 역시 노력하는 모습들 계속 기사화되고 있는 모습입니다. 또한 최악을 보였던 낸드라든지 이런 쪽도 내년에 조금 회복에 대한 기대감이 좀 나타나면서 관련주들 좀 강세 보여주고 있습니다. 오늘은 그러다 보니까 하이닉스, HBM 향 관련주들도 강세를 보이고 있지만 삼성전자 후공정 관련주들도 지금 강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오늘 보시면 두산 테스나라든지 AD테크, 그다음에 하나마이크론 이런 쪽으로 좀 강세 흐름 나타나면서 하나머티리얼까지 강세 이어지는 모습 보실 수가 있겠고요. 전통의 강자인 한미반도체라든지 STI 같이 HBM 강자들이죠. 프로텍도 마찬가지가 되겠고, 레이저셀도 마찬가지가 되겠습니다. 이런 기판 관련해서 접합 부분 본딩 쪽이나 어닐링 쪽들 계속 강세 이어가는 모습 보실 수가 있겠고요. 오늘 기판 관련주들은 크게 오르지는 못합니다만은 그래도 아비코전자 좀 반등 보여주는 모습이고요. 심텍도 반등 나오고 있는 모습, 코리아서킷도 마찬가지. 그래서 기판과 아까 말씀드렸던 대로 HBM 관련 쪽, 그다음에 좀 최근에 낙폭이 컸던 낸드 쪽들까지 해서 대체로 좀 반도체 종목들이 좀 올라오고 있는 모습이고요. 반도체와 IT 어저께도 좀 짚어드렸죠. 휴대폰 관련주들도 이제 반등이 좀 나오고 있는 모습 속에서 KH바텍 조금 강세 이어지는 모습 보실 수가 있겠고, 덕산 네오룩스도 최근에 좀 바닥 잡고 반등하는 모습, LG 이노텍도 마찬가지. 그래서 IT 섹터 전반 휴대폰 쪽도 중국 시장에서 좀 바닥 찍었다는 느낌에서 지금 시장에서 좀 반등이 나오고 있는 모습입니다. 그래서 디스플레이 소재라든지 휴대폰 부품주들도 반도체와 함께 같이 IT 섹터 반등에 좀 동참하고 있기 때문에 섹터 내에서 좀 덜 오른 종목들 찾기 조금 필요해 보이고 있습니다. 네, 다음 두 번째 키워드 넘어가겠습니다. 두 번째로는 오늘 부각되는 테마주들입니다. 방송 민영화 관련주들 그리고 비트코인 관련주, 테마로 일시적인 흐름으로 봐야 될지 아니면 조금 더 중장기적인 시각이 필요할지 어떤 의견이신가요? 네, 어제는 럼스킨 관련해서 6개 관련주라든지 백신 관련주들이 상당히 좀 강세를 보였다라면은 오늘은 또 YTN 합병 이슈로 인해서, 매각이죠. 그 이슈로 해서 YTN 상한가에 들어간 모습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통신 관련주들 대체로 조금 반등하는 모습들이 좀 나타나고 있습니다. YTN 급등하다 보니까 IMBC도 급등하는 모습이고요. 물론
윗꼬리는 좀 달리긴 했습니다만은 반등하는 모습이고 KNN이라든지 디지털조선, SBS, SBS 콘텐츠 허브 등 해서 전체적으로 방송 미디어 관련주들이 그냥 좀 흐름을 좀 따라가는 모습이라고 좀 말씀드릴 수가 있겠고 또한 아까 말씀드렸던 대로 테마주들이 계속 돌고 도는데요. 지금 그동안 좀 많이 빠졌던 가상화폐 관련주들도 오늘 강세 보여주고 있습니다. 오늘 가상화폐 관련주들이 가장 강합니다. 뭐 일단 뭐 채권 금리 살짝 떨어지고 뭐 경기 침체 우려감 얘기 나오다 보니까 오히려 뭐 비트코인 관련주들 강세 보이면서 오늘 국내에서도 관련주들이 강세입니다. 지금 위지트 어제에서 오늘도 급등하는 모습이고요. 우리기술 투자도 급등하는 모습 나타나고 있습니다. 뭐 감성 코퍼레이션이라든지 갤럭시와 모니터리 등도 강세 보여주고 있고요. 다날도 마찬가지가 되겠습니다. 뭐 SBI 인베스트 마찬가지가 되겠고 가상화폐 관련주들, 뭐 두나무 관련주들 전반적으로 초강세 보여주고 있는 모습입니다. 역시 일단 이쪽은 뭐 테마라고 생각할 수 있는 부분이기도 한데요. 뭐 향후에 뭐 아시다시피 이제 금리 문제 이런 부분들이 좀 완화될 때 경기가 좀 안 좋아질 때 이런 때는 또 다시 예전처럼 좀 테마 스타일로 조금 부각될 수도 있습니다. 일단 바닥에서 거래량이 좀 실리고 있기 때문에 비트코인 관련주들, 가상화폐 관련주들 뭐 이런 쪽들은 조금 기존의 주도주였던 종목들을 조금 챙겨서 계속 보실 필요가 있지 않나 싶고요. 일단 뭐 다른 테마주들도 좀 빠르게 도는데요. 지난번 8월, 9월 달에도 말씀드렸죠. 정말 날이면 날마다 오는 테마 장세가 아니었기 때문에 장기적으로 물렸던 분들한테는 항상 빠져나올 수 있는 기회로 삼아보시는데 결국은 뭐 실적이 받쳐지느냐 안 받쳐지느냐가 향후의 관건이겠습니다. 테마주도 실적이 되면은 테마가 아닌 거가 되겠죠. 그래서 일단은 지금 비트코인 관련주들은 좀 바닥에서 거래가 실리고 있기 때문에 좀 눈여겨볼 필요는 있겠다 말씀드리겠고 방송 관련주들은 일단 뭐 YTN의 좀 흐름을 좀 따라가는 기술적인 반등 이 정도라고 좀 봐주시면 좋겠습니다. 네, 다음 마지막 키워드 넘어가겠습니다. 마지막으로 봐야 될 종목군이 오늘 좀 어렵습니다. 제약바이오인데요. 왜냐하면 전 업종 가운데 가장 강한 섹터가 현재 의약품입니다. 업종지수 1.7%나 오릅니다. 그런데 유한양행이나 뭐 알테오젠도 지금 급락 나오고요. 오스코텍, 파맵신 이쪽으로는 10% 안팎의 급락이고 또 반면에 셀트리온은 한 3% 정도 오름세 나타내고 얼마 전에 급락이 나왔던 JW 중해제약은 또 오늘장 반등을 하면서 종목별로 상당히 다른 흐름입니다. 여기에다가 영향을 미칠 만한 여러 가지 유행병 얘기도 같이 영향을 미치고 있는데 좀 중심을 잘 잡아야 될 것 같아요. 종목별로 좀 하나씩 분석해 주시죠. 네, 일단 뭐 제약바이오 섹터주도 이제 좀 가학자 도생의 길로 접어든 것 같습니다. 지수는 삼바하고 셀트리온이 다 붙들어 놓고 있는데 종목들은 변동성이 많이 커졌습니다. 뭐 일단 뭐 비만 당뇨 쪽들은 그래도 그렇게 낙폭이 크지는 않죠. 한미약품 같은 경우는 그닥 크지는 않은 상태인데 지금 유한양행이랑 오스코텍의 하락폭이 상당히 큽니다. 유한양행 또 다시 한번 이제 임상 발표를 했는데 병용 투여 말고 단독 투여 발표했는데 내용 보면은 경쟁사 약이라든지 이런 거 대비해서 그렇게 뭐 이렇게 장기 생존율 같은 부분이 아주 크게 높지는 않은 걸로 보여지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시장이 오히려 조금 더 기대했던 부분에서 또 실망감을 주면서 좀 하락하는 모습인데요. 그래도 뭐랄까 신약에 대한 기대치 이런 부분들은 좀 아직까지 유효하다라는 점을 좀 생각해 보실 필요가 있겠습니다. 결국은 유한양행이랑 오스코텍이 급락하다 보니까 어제까지 잘 버티던 레고캠바이오도 좀 하락하는 모습이 나타나고 있고요. 반대로 어제 급락했었던 ST큐브는 오늘도 급반등하는 모습 정말 바이오 제약 섹터들도 좀 춤을 추는 모습들이 좀 나타나고 있습니다. 사실 어제 호재 발표 때는 NK맥스는 오히려 지금 빠지고 있는 모습이라서 시장이 어느 쪽에 좀 초점을 맞춰야 될지 모를 정도로 제약 바이오 섹터는 좀 변동성이 심한 모습 보실 수가 있겠습니다. 일단은 좀 중심 잡는 모습이 필요하겠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개인적으로는 조정 받을 때마다 비만 당뇨 관련 섹터주들은 계속 좀 관심을 갖고 보는 게 맞겠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임상 관련보다는 비만 당뇨 쪽들 현실적으로 좀 수익과 연결될 수 있는 쪽들 쪽으로 좀 관심을 가져주시는 게 좀 좋을 것 같고요. 뭐 겨울철이다 보니까 겨울철과 관련되어 있는 업체들도 조금 관심은 좀 필요해 보입니다. 일단 뭐 제약바이오 섹터주들도 변동성이 큰 대신에 지금 보시면 아까 초반에 말씀드렸던 네옴시티 관련주들도 변동성 엄청 큽니다. 지금 히림 같은 경우가 초급등한 상태가 되겠고요. 지금 한미글로벌도 좀 급등한 상태라고 보시면 좋겠습니다. 히림은 상한가에 들어간 건지 VIG 좀 봐야 되겠는데요.
지금 가격이 강하게 좀 찍혀서 VI 들어간 것 같습니다. 한미글로벌도 좀 따라가는 모습에서 이처럼 좀 테마주들이 시장이 워낙 빠지다 보니까 변동성이 많이 커지고 있습니다. 좀 테마주들 위주로 내지는 개별주들 위주로 보유한 종목들 변동성은 충분히 좀 활용하시는 전략이 필요하다라고 좀 말씀드리겠고요. 지금 전반적으로 제약바이오 이런 쪽들도 지금 좀 상당히 조금 힘든 흐름이 최근에 시장 흐름과 함께 좀 나타나고 있는 모습입니다. 뭐 신용 문제도 그렇고요. 그다음에 아시다시피 뭐 임상 이런 부분들 학회 이런 영향들 좀 미리 받아서 상대적으로 좀 잘 버텼기 때문에 후발로 조금 매물 좀 막고 있는 모습이라고 보시면 좋겠고 지금 2차 전지 섹터주들도 그냥 한번 살짝 봐드린다라면은 지금 에코프로 이동채 회장 계좌가 뭐 해킹당해서 매도가 나갔다 뭐 이런 공시 보셨을 것 같은데요. 좀 말도 안 되는 일들이 계속 일어나고 있습니다. 2차 전지 섹터주들 전체적으로 지금 다 하락폭이 큽니다. 포스코 그룹주들도 지금 하락하고 있는데 오늘 실적 발표 일정이 있기 때문에 2차 전지 보유하신 분들은 잘 챙겨보시는 게 좋을 것 같고요. 대형 셀들도 지금 다 약합니다. 그래서 2차 전지 지금 시장의 수급이 반도체라든지 다른 쪽으로 많이 쏠렸기 때문에 2차 전지 쪽도 매매하시는 분들은 계속적으로 실적 발표 일정 보면서 좀 주의하실 필요가 있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오늘 말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예. 지금까지 유한타증권의 박진희 부장이었습니다.